그 거친 생각과 그렇지 아니한가? 뭐 하시던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 재밌죠? 원래 귀신은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느냐? 물귀신. 물귀신이 제일 악질이고 제일 무서워요.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 누가 발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 물속으로. 물귀신이에요. 너를 죽여야 내가 이 자리에서 해탈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놓지를 않거든요. 그 물귀신 작전이 그런 데서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예전에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 어머니 또래보다 좀 어린 애기가 그 애기가 없어진 거예요. 왠지 거기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수를 해서 안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셨대요. 근데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래. 애기한테 이렇게 가서 봤더니 애기가 번쩍 번쩍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물 안에서는 눈을 뜨고 눈이 동공이 막 열린 상태로 이미 숨은 걷어져 있는 상태라서 사람 머리를 탁 잡고 탁 올라왔대. 그 자리에 이 아이를 놓고 원래 있던 그 물귀신은 해탈을 했겠죠. 눈이 번쩍.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을 때 다리가 뭐 누가 발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 물속으로. 물귀신이에요. 그 물귀신 작전이 그런 데서 말이 나오는 거야. 꿈에 나와야죠. 무속인 분들도 사주에서도 생년월일 일시를 달라고 그쵸, 하는데 그쵸, 그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같은 역학하시는 분들은 그 사주 생년월일시를 보고 그 만세력으로 해서 정말 사주를 풀어내시고 그러는 학문을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이제 무당들은 그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사람이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고 몇 년생이고 몇 월 며칠에 난 사람입니다. 할머니 이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읊어드리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누군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쵸. 생년월일시로 알려드리는 거고 정보를 주면 맞습니다. 그분이 읊어주는 대로 그쵸. 예, 이렇게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지. 이쪽에는 호질 수 있어. 나도. 자, 이거 기운을 느껴보고 보는 거야. 아 진짜 마지막 날이다 이거. 하나만 보는 거야? 수화 기재께네. 수화 기재께. 소화기. 불과 물은 어울리기가 힘든데 어울린다는 거지. 홍조 씨가 이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함수연 씨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금을 극하는 화극금에 극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처럼 극하는 관계 안에서도 합의되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본다면 홍조 씨에게는 함수연 씨와의 관계에 조금 좋은 신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쥐화명이께. 쥐화명에는 이제 땅과 불이 같이 밝게 빛난다라는 소린데 오늘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땅과 불이 같이 빛난다. 이거를 이제 이율 씨 관점에서 보면은 이율 씨가 황금말이거든요. 황금말은 이제 토의 기운이고 최한나 씨가 검은 소니까 물의 기운이거든요. 화와 토의 기운은 생하는 기운이니까 이제 생할 때 좋은 걸로 보는데 사실 이 두 분의 궁합은 생하는 궁합은 아니에요. 생하는 궁합은 아니지만 인연이 깊고 질긴 그런 일간의 합이 있고 또 지지의 충이 있으면서 남편 자리, 처 자리의 에너지를 봤을 때 인연의 깊이가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궁합이니까 좀 좋은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 대과께구나. 태풍 대박? 태풍 대과. 그게 뭐예요? 핵은 강을 뜻하고 풍은 바람을 뜻하는데 비가 내린다. 근데 왜 저는 비와요? 나는 또 하지 마. 일단
나중에 또 이야기해. 마음속에 크게 동요되는 어떤 격한 감정의 변화,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율 씨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 씨와의 인연에 어떤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운명패 매칭 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서로를 운명의 상대로 선택한 이홍조, 최한나 씨에게는 데이트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 저 두 분만 서로를 딱 매칭하신 거죠? 네, 처음에 운명패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유일한 아, 진짜 못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못됐다. 알고 있었어? 어, 전부터? 어. 바보. 똑똑. 네. 아 이제 가네. 아 갑니다. 아 진짜 짜증나. 아 오늘 진짜 오늘이 제일 짜증나. 짜증난다. 짜증난다. 진짜 짜증난다고. 항상 어른스럽고 진중한 모습만 보였었는데 저걸 보면서 저도 아무리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해도 짜증이 나는 건 짜증이 나는 거다. 짜증은 납니다.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도 짜증 나시나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운명의 작은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점사로 나온 사람이 있었어? 네. 내가 고를 사람 중엔 두 사람이 있었어. 근데 왜 저를 선택을 하셨는지. 고를 사람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봤을 땐 홍조 씨 입장에서는 고를 사람이었어라는 건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홍조 근데 씨가 한나 씨는 그거보다 더 많은, 더 정확한 거를 원해해서 자꾸 파고드니까 홍조 씨가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 한나 씨는 너 안 했잖아 하고 자꾸 티카타카라고 표현해야 돼. 그거? 티키타카. 티키타카. 그런 걸 살린다고요, 이분. 나의 어색함을, 이 어수룩함을. 그게 너무 되니까 진짜 요때는 정말 연애 프로 같았어요. 진짜로. 진짜 모르겠어. 뭘? 마음을. 한번 보면은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 나? 응. 응. 그러니까 추측이 불가능해. 원래 잘 안 보여줘요, 마음을. 그냥 그런 말 많이 들어. 아니,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난 그래서 마음이 제일 궁금해서 한 번은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또 때마침 보게 됐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근데 나는 몽상 안 깔아줘도 하는데, 할 말은. 근데 나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직진은 계속 했잖아. 언제 직진을 했어? 언제 직진을 했어? 유턴을 계속 하더만. 무슨 유턴을 했어? 아니 내가? 유턴을 계속 하더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걸 보면서 누가 주인공인가? 이게 드라마라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런 재밌는 것 시점에서. 네, 누가 주인공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 명을 뺐을 때 이 이야기가 돌아가면 빠진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 그쵸, 거잖아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으니까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제 생각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한나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여자 주인공은 한나 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나 씨의 이 스토리가 없이는 이게 진행이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함수연 씨라는 어떤 강력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고 옆에서 바라만 보는 또 누군가가 있고 남자 주인공 같은 이제 그렇죠. 홍조 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스토리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드라마를 보듯이 되게 좀 몰입을 했거든요. 저도요. 어제 제일 재밌게 봤어요. 잔인하네요. 데이트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텐데 이때 상대 굳이 보내셔가지고. 일단 나중에 또 이야기해. 저 나중에 또 얘기하고 딱 일어서는데 한나의 빙의가 돼서 선생님 빙이란 단어가 마음이 초라하고 막 감정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제곧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 씨한테도. 계속. 저도 그런 걸 운명을 봐주는 사람이고, 인연을 믿는 사람이고, 운명은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또 뭔가 전개가 내가 의도치 않아 또 가다 보니, 아, 이거 나한테 보여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홍조 씨도 마음이 좋지 않은 게 느껴져요. 저렇게 눈이 촉촉하잖아요. 저 딱 표정을 보고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이 사람을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우선은 다른 쪽으로 피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홍조 씨가 그렇게 막 생각 없이 너하고 데이트 끝났으니까 딴 데 갈래?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네, 감정을 추스릴 시간도 주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한번 해줬던 것 같아요. 수연 씨에 대한 배려도. 왜냐하면 수연 씨하고도 관계가 있었으니까. 저 왔어요. 뭐야? 네. 와, 드림캐쳐다. 우와. 어제 너가 말했던 한나 씨가 말했던 거. 아. 예. 잘하고 왔어? 예? 뭘 잘해요? 잘하고 그냥 왔어? 대화를 했지. 네, 문자를 봤어요. 아, 문자가 뭐라고 왔지? 봐봐. 다른 사람이랑 나가니까 진짜 짜증나더라. 짜증나네. 크크.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 짜증났어. 진짜 초딩인 줄. 진짜 나도 정말 내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 그런 문자를 보내본 게 정말 몇 년 만인가 싶다. 운명의 짝과 데이트를 하고 자기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 앉아서 기다리는 초조하죠.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 거친 생각과 이 눈빛이 너무 어디 제대로 한번 불러드려요? 아, 제가 정말 잘 안 웃는데 여기서 많이 웃습니다. 제가 본 방송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흐뭇한 얼굴로. 근데 그게 너무 10분 이해가 돼요.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분야에서 정확하게 말해주시고 선생님 좀 기다리시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왜 본방에서 말 안 하냐고. 박성준 선생님이 왜 본방에서 말씀 안 하시고 비하인드에서 말씀하세요. 막. 그래서 그것은 저 때문이 아닌가. 나의 이 상생하는 에너지가 아니신가. 그렇지 아니한가. 뭐 하시던 분이세요? 뭐 하시던 분이세요? 재밌죠? 내가 항상 뭐 힘든 순간 좀 멘탈이 많이 부서졌을 때 늘 다가와줬던 게 이율님인데 내 운명의 짝꿍은 맞아. 늘 그 자리에 없었어. 아, 그걸 서로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늘 없더라고.
운명이 진짜 있는 걸까? 진짜 뭐 이런 게 있는 걸까? 운명은 사실 그냥 감정이 아닐까? 감정의 차이가 아닐까? 운명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들이 여기가 아니라 밖에서 만났다면 이분들이 이 시기에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 그렇죠. 시? 운명 아닐까요? 그게 운명이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운명이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운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라는 이 순간 마음에서 끌리는 게 달랐으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니 카드가 데빌이 나왔어. 심적으로 끌린다는 건 있잖아. 마음에서 끌리는 거는 정말 고도로 수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이성적 관점일 때와 뭐 친구로서 바라보는 거든 뭔가 하나가 딱 동할 거란 말이야.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봐.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마음이 결국 이성적 관점이었구나 라고 하면 너는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돼. 데빌이든 뭐든 간에. 흐름에 따라서 가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나에게 오지 마. 확실하게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어우,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선택을 가는 걸 난 응원해 줄 수 있어. 아, 그런 너를 여유도 좀 존중해. 있는 것 같아요. 존중한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너가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내일 하면 돼.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를 할 거고. 그 운명패가 서로 맞아 떨어졌다는 건 진짜 큰 거거든요. 그 운명의 틀, 그 두 분의 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자체를 좀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 관할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운명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때 이 박이울님은 무당이잖아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운명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를 굉장히 존중해서 나름의 본인 스스로의 결론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는 거기에 수용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무당들은 그렇거든요. 나영쌤 눈에 좀 더 애절한 사람으로 보이겠네요. 그쵸. 이율 씨는 좀 더 애절하게 하지만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나의 본분을 해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 네. 그것도 또 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6회 녹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최종 커플이 몇 커플이고 누가 누구를 선택할지 그게 제일 궁금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힌트. 힌트. 운명을 넘어선 선택을 하지만